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저희가 일전에 그 임금과 퇴직금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시면 뜰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댓글이 저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좀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 사업장에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식당이 내년에 건물주와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요. 문제는 사장님이 계약을 연장하실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직원들은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일단 1. 가게 영업 종료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듣기로는 사업주가 폐업하고 도망가면 직접 받기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체담금 신청을 해도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그 서류들이 업주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까다롭다고요. 또한 3개월을 재볼 월급 또는 3년치 퇴직금만 나온다는데 그럼 그 이외 나머지 금액은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2. 사업주가 세금 및 연차수당, 특근, 잔업수당,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운영 중인데 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저나 직원들이 특근, 잔업, 주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만약 받지 못한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명목과 방법이 있을런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게 종료일이 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망하는 건데? 폐업이잖아요. 그죠? 네, 폐업의 경우에도 사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내용이. 듣기로는 사업주가 폐업하고 도망가면 직접 하기 힘들다고 하고 체담금 신청을 해도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그 서류들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까다롭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3개월을 채불 월급 또는 3년치 퇴직금만 나온다는데 그럼 6년치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합니다. 최단금이라는 경우가 나왔는데 네. 이 체담금이 체담금은 이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 그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일단 그 근로자가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부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도망가 버리면 사실 문을 닫은 거니까 파산한 경우로 보고 이 체담금 신청으로 3년치라도 먼저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일단 서류가 까다로운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까다로운 서류가 요구되는 것은 체담금 중에서도 일반 체담금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체담금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산을 노동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어떤 회생, 파산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근로자가 그런 것들의 절차를 취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대신 소액체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체담금의 경우에는 그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최고 1,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퇴직금 3년치가 그 이상이 된다면 그것을 한도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체담금에 해당이 되고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난 돈 못 받았다라고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네.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네. 구체적으로는 사실 임금 700, 퇴직금 700, 합의 1,000 이렇게 그 상한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절차나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소액체담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3년치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고용노동부에 어떤 금품 체불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정을 해서 그것이 뭐 형사 사건으로 결정을 받던지 해서 다른 절차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안 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첫 번째로는 뭐 퇴직금 그쪽에서 중간 정산을 좀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 그죠? 두 번째로는 고소하고 네. 고소고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돈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사소송에서 받아내기 어렵겠죠. 네, 이 채당금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것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모두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담자가 네,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담자가 좀 알아보신 대로 이 채당금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또 유리하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액 채당금으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도 뭐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 된다라고 되어 네, 이런 채권의 경우에는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주가 세금 및 연차수당, 특근, 전업수당, 주유수당을 주지 않으려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운영 중인데 이 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저나 직원들이 특근, 잔업, 주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한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 또 하나가 질문 더 들어간 게 만약 받지 못한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명목과 방법이 있을런지. 이런 수당의 경우에는 수당. 결국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체불 임금, 아까 퇴직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이 수당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사업장이 이제 폐쇄가 된다면 결국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임금으로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그 일전에 저희가 4인 이하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4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야근이라든가 뭐 특근, 잔업수당, 그리고 주휴, 뭐 연차수당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적용되지 않는데 적용되지 않는 기업이니까. 네. 그리고 4인 이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5명이 일했다고 쳐요. 근데 사장이 부부야. 그리고 나머지 직원이 있고 그래서 5명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실 뭐 친족 관계에 있는 부분은 그 고용 관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했다라는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사실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4인 이하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5인 내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애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간에만 수당이 적용이 되니까 이걸 신청하실 때는 기간도 특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5명이서 일하는데 뭐 점심 저녁 때만 뭐 원래 4명인데 점심 저녁 때만 와서 오는 알바생이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르바이트생도 사실 근로자에 포함을 해서 5인 이상으로 보긴 하는데 저번에 그 4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 이때 적용 그 계산을 했던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점에서 사실 그 시점에 실제로 5인 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사장을 빼고 직원이 6명이에요. 6명인데 2명이 알바야. 2명이 알바인데 점심 때 1시간, 저녁 때 1시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한 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한 명으로 넣는데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일단 1일씩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을 일단 넣고 그 계산상 5인 미만인 경우와 5인 이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또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4명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2명인 경우죠. 그럼 사실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지만 이 4명이 2시간, 3시간씩 근무하는 것만으로 계산상 5인이 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 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무하는 시간을 대비해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임금 체불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법률TV 계속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 박소였습니다. 최연아였습니다. It's delicious.